6일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와 또 우리 지역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지방선거가 역시 보수 정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무래도 정권 안정론에 좀 표를 많이 던져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그런 안정론이 아니더라도 경북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이기 때문에 늘상 겪는 일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이겠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투표율도 매우 낮았습니다. 포항 남구가 46%, 북구가 45.8%에 그쳤는데요.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한 흥행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적어도 이번 선거가 포항에서는 매우 싱겁게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포항시장 선거일 것 같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3선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통과를 했을 때 이미 3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강덕 시장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후보가 없었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3선 시장이 됐는데 어쨌든 거나 지금 윤석열 정부 여당의 힘 있는 3선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나 의과대학 설립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포항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성장 산업들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데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민선 7기와는 다르게 포항시 의회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다소 줄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견제나 균형의 논리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울진과 영덕에서도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광열 영덕군수 당선자의 득표율이 80%가 넘습니다. 80%가 넘는다는 건 영덕 국민들이 거의 몰표를 이제 줬다는 건데요. 네. 손병복 울진군수 당선자도 거의 60%에 육박하면서 무난하게 당선이 됐는데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상했던 판세가 그대로 흘러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덕과 울진에서는 당 대신 임무를 교체를 했죠. 현직 군수 두 사람이 모두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마를 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군단이 농어촌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 소멸로 위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위기 의식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뭔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단체장을 이제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인식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울릉에서는 또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한권 울릉 군수 당선자의 득표율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69.7%입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데요. 예. 국민의힘 후보를 맞아서 이 정도 득표를 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예. 믿기 힘든 기록입니다. 사실 남한권 정성환 후보가 맞붙었을 때 어느 정도 박빙의 승부가 예측됐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남한권 당선자가 이겼다는 건 이제 울릉 국민들이 거의 이제 남 당선자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울릉에서 도의원 한 명을 뽑는데 남진복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예. 무소속입니다. 역시 무소속이고 그다음에 울릉 군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무소속 후보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국민의힘의 완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선거 얼마 전에 김병욱 국회의원이 울릉도에 직접 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 했거든요. 예.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울릉 국민들의 민심은 분명 국민의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포항의 도의원 의석수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었는데 9석 전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중에서 3석은 상대 후보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됐고요. 그리고 포항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 포함해서 33석인데 22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이렇다는 건 지방 정부는 물론 지방 의회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독식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포항시의회 당선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상민, 박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리 3선을 달성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포항이 굉장히 험지로 통하는 곳인데 여기서 3번 연속 당선됐다는 것, 그리고 또 이 2명의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40대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포항 지역의 어떤 일당 독식의 정치 지형에 무언가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 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 자원이 남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덕에서는 당초 군수에 출마하려 했다가 도의원으로 체급을 낮춘 무소속 황재철 후보가 박빙의 승부 끝에 결국 당선됐습니다. 영덕에서 도의원 단 1명을 뽑는데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